오늘은 경매 입찰과 서류, 그다음에 경매 종류, 그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회사가 CF 경매인데 여기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여기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올렸던 것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아이디 비밀로 있으니까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매 지식에서 경매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경매 신청부터 해서 입찰을 할 때는 요 시점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입찰자가 주는 뭐 재매각에서 다시 날짜 잡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입찰 안내 부분이 입찰에 해당되는 내용, 입찰할 때는 이제 본인의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보증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 다 보시면 됩니다. 경매 서식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게 법원에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 기일 입찰표가 입찰할 때 쓰는 서류거든요. 사건 번호에 대한 것을 쓰시고, 물건 번호는 여러 물건일 때 같은 사건 번호에 물건이 1, 2, 3 이렇게 나눠질 경우에 물건 번호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없으면은 안 쓰셔도 되고 2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입찰자가 대리인이다 그러면은 저한테 의뢰하시면 제가 대리인으로 가지고 제 이름 쓰고 고객번호 성명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입찰 가액, 그 다음에 보증금. 입찰 가액은 수치를 잘못 써가지고 뭐 1억인데 10억대로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 안 되니까 위를 꼭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가액은 수정을 하면 안 되는, 수정하면 무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6억 썼다 했는데 6자가 볼펜이 잘 안 나와서 한 번 더 껐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수정이 아닌데 법원에서는 이걸 수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새로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증 체크하고 여기다 보증금액을 쓰는데, 보증금액은 수표하고 현금하고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경매권에서는 보증금액은 최저가의 10%, 공매에서는 내가 쓰는 금액의 10% 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다가 돈을 돌려받을 때 쓰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경매 서식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들어서 찾아놓은 건데, 재매각, 선순위가든 대학령 임차인 관련 사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주의사항이 되는데, 요거는 대학령 있는 임차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매각 물권 명세서 보면 부동산 강제경매 이렇게 써요. 여기가 강제경매는 원래가 강제경매 채권을 본합류해서 소송 후에 경매 신청한 거고요. 임의경매라고, 이것은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그냥 법원에 신청에 의해서 바로 되는 거고, 중복경매는 경매 신청자가 채권자가 2명이다, 강제든 임의든 관계없이 중복이 돼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이런 것이 매각 물권 명세서 이렇게 표시되고 법원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에 있죠. 이건 2022년 1월 21일로 돼 있거든요. 즉 요것보다 더 빨리 임차인이면은 2019년에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데, 최선순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기준점보다 더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렇게 그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권리관계는 다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 낙찰 전에는 취하가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하시키면 취하가 됩니다. 근데 낙찰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의경매는 채권을 말소하는 걸로 해서 경매가 취하가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임의경매도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갚아야 말소시켜야지 가능한다는 소리고, 나중에 인기 물건이거나 소유주가 애착이 있을 경우에 이게 소송 들어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처리 방법이 틀려집니다. 제가 김포에서 공장을 하나 받았는데, 경매는 중소기업은행인가 넣었던 그 은행이었는데 그게 17억에 낙찰됐어요. 근데 소유주가 와가지고 낙찰되고 나서 우리가 받을 거니까 그 취하 동의를 해주라. 그때 대신 돈을 7천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주게 동의해주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이 바뀌고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돈 안 주고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동의 안 해줬어요. 계속해서 동의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보류가 된 거죠. 항고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건데, 항고기간에 이제 소송을 넣은 거죠, 은행에다가. 이 소송이 2년간 끌었어요. 2년간 끌고 나니까 여기 낙찰자도 새로운 물건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고생했죠. 이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산 건데, 근데 2년 되고 나니까 시세가 40억이 넘어가게 뛴 겁니다. 거기 김포가 그렇게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2년 후에 소송 다 끝나고 잔금 내려니까 은행에서는 좀 열받죠. 자기는 손실 봤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11억 낙찰할 때 보증금 뭐 1억 4천인가 노는 상황에서 약간 이자도 붙었거든요. 판교에서도 이게 115억 감정이 46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유주가 애착이 많아가지고
일본인한테 판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낙찰자가 이거는 동의를 돈 1억 받아도 관심 없다. 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걔들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1억 받아도 다른 거 사는 것보다 그냥 요거 그냥 하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넣었는데 2개월 만에 바로 기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2개월 지나고 바로 잔금 내고 처리하고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임의경매로 했던 거고, 제주도에도 하나가 이건 2022년도에 납치 받았던 건데요. 그게 신권에서 들어갔었어요. 제주시 연동이란 물에 이렇게 낙찰 받았었는데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넣어가지고 바로 이거는 우리가 경매가 낙찰이 취소가 될 겁니다. 두 개는 위에 거는 취소가 안 되는데 강제경매나 취소된다 이 뜻은 아니고요. 소송 사건번호로 틀려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 낙찰 받고 소송을 넣어가지고 제가 대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소송이 지금 현재는 이제 법원에서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 예전에 할 때는 이게 사건 번호가 같이 뜹니다. 민사집행법 실무 지침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취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그 취하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취하로 돼 있는데 이 소건이 관련 사건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경매를 보시면은 16일날 낙찰받았습니다. 7월 10년에 낙찰했는데 그 전에부터 소송을 넣었었더라고요. 12일날. 예. 지금 이게 낙찰받고 16일날 낙찰받고 19일날 인용이 난 거죠, 법원에서. 이거 소송거리가 된다. 소송거리가 되면은 그게 취하가 되거든요. 이런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낙찰자한테 소송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소송은 아까 김포공장경매든 뭐 판교 건이든 다 소송은 낙찰자하고 소송하는 건 아니고 그냥 채권자하고 하든지 소유주하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낙찰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 경매 나의 사건 검색은 그 법원에 보면은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거든요. 어쨌든 요게 경매 사건에 이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건을 한 가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 양재동에 물건이 나왔던 거거든요. 4억 8천 했는데 2억 5천까지 떨어져 갔더라고요. 요거는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해놨어요. 신고를 안 해놨다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가족이 가능성이 높다. 제가 현장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가족이다. 이 사람들이 가족관계가 입찰을 하려고 했어요. 3억에 합시다. 전월차가 3억 천인데 3억에 합시다. 3억에도 엄청나게 물건이 좋은 겁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대출이 안 나와서 내가 잔금 치르기 전에 해결이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해줄 수 있는데 해결이 그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기 융통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3억이 없대요. 3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대요. 제가 사채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은 사채는 싫어하셔가지고 입찰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4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주 밑에서 했더라고요. 이거 파악을 못한 거죠. 저처럼 파악을 했으면 과감하게 3억 찌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매매로 사보자. 이걸 해보자. 매매 작업을 했어요. 원래 낙찰 받고 일주일 허가 결정 기간이 있고 또 7일 기간에 항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해도 7일 동안 이내에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하됐거든요. 매매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항력 임차인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권리관계는 아까 말했던 임차인이라든가 사람들은 권리관계에서 많이 경매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증금이 이 사람들이 2억이 있다 하면은 이것만 해도 4억 6천이니까 물론 이건 시세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는 시세 더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권리관계는 단순한 겁니다. 바로 알아요. 법만 조금만 알면 바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바로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요거를 하겠다 하면은 이거 현장 가서 조사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한테 이제 정식으로 의뢰하셔야지 하면 하는데 어쨌든 권리관계는 바로바로 연락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여기 사이트도 무료고 하니까 뭐 하실 수 있으면 다 전부 다 하시고 거기 뭐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